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미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21년이 된 평범한 주부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희 남편 성호가 지난달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20살 대학생 때 만나서 21년을 함께 살았던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대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게 인연이 됐죠. 딸 서연이도 하나 있고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남긴 유서를 보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어요. 새벽 5시에 병원에서 온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신 분의 보호자시죠. 간호사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급히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호 오빠가 제 남편이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내일 서연이 면회 가자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21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딸 서연이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어서 아직 연락이 안 됐고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드리기도 무서웠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영안실은 정말 차가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가운데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남편의 유품을 건네줬어요. 평소에 항상 차고 다니던 결혼반지, 제가 선물한 시계, 그리고 핸드폰. 사고 당시 이것들이 전부였어요. 지갑은 차에 끼어서 좀 손상됐지만 신분증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어요. 성호 오빠가 더 이상 이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경찰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유족분이세요? 중년의 경찰관이 저를 불렀어요. 고개를 끄덕이니까 잠시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너무 심각하셨거든요. 그냥 교통사고 처리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걸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관이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봉투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성우 오빠 글씨로요. 고인이 차 안에서 발견된 유서입니다. 사고 직전에 쓰신 것 같아요. 유서. 성우 오빠가 왜 유서를.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뜯는 것도 힘들었어요. 편지지 한 장이 나왔는데 성우 오빠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유미야, 미안해. 나는 너에게 평생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더 이상 숨기고 살 수가 없었어. 내가 죽으면 반드시 DNA 검사를 받아봐. 우리는 남매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뭔 소리예요? 남매라니? 저와 성우 오빠가 남매라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남매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경찰관이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제 얼굴을 보시고는 뭔가 심각한 상황인 걸 아신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남편이 정말 이런 편지를 썼다고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어봤어요. 네, 차 안 조수석에서 발견됐습니다. 필체 감정도 받아봤는데 고인의 글씨가 확실해요. 경찰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편지 뒷면에 더 적혀 있다는 걸 그제서야 봤어요. 손이 떨려서 뒤집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셔. 그리고 김수녀님께 가봐. 성남시 소재가람 고아원. 50년 전 진실을 아시는 분이야. 서연이는 우리 딸이면서 동시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수녀님, 가람 고아원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인데 설마 저희가 남매라는 걸 알고도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유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성우 오빠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니까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손에 들린 편지는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성우 오빠의 글씨, 성우 오빠의 말투. 이건 분명히 진짜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성우 오빠가 이걸 알고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았느냐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아니면 서연이를 낳고 나서? 아니면 최근에 알게 된 걸까요?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가끔 성우 오빠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때가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봐 하면 아니야, 그냥이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짓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제를 돌리려고 했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영안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성우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혹시 닮은 구석이 있나 찾아보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도 했지만 3살 때 일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 나왔으니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접수 간호사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라는 것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까지. 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앉으세요.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에 들고 계신 서류가 제 운명을 바꿀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검사 결과 혈연 관계가 맞습니다. 남매 관계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이었던 거예요. 성호 오빠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99.8% 확률로 친남매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는데 간호사가 급히 부축해 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21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제 친오빠였다니.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성남으로 향했어요. 가람 고아원을 찾아가야 했거든요. 성호 오빠가 편지에서 말한 김수녀님을 만나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성남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승객들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버스를 갈아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 남매는 헤어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고아원은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붉은 벽돌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가람 고아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수녀님 계신가요? 사무실에서 물어보니까 젊은 직원이 잠시만요라고 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녀님이 나오셨어요. 온화한 인상이셨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시더라고요. 혹시 최유미 씨, 김수녀님이 제 이름을 아시는 게 신기했어요. 성호가 언젠가 당신을 데려올 거라고 했는데 김수녀님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성호 오빠를 아세요? 저는 급하게 물어봤어요. 아세요? 그 아이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15살까지 자랐는 거려. 김수녀님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여기 아이였어요. 제가 여기 아이였다고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친척 집에서. 앉으세요. 긴 이야기예요. 김수녀님이 오래된 파일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오셨어요. 1973년 겨울 두 남매가 이 고아원에 왔어요. 박성호 5살, 박유미 3살. 부모님이 화재 사고로 돌아가셔서 박성호, 박유미, 성호 오빠의 원래 성은 박씨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박유미였던 거고요. 두 아이는 정말 다정했어요. 성호는 항상 유미를 지켜주려고 했고 유미는 오빠만 따랐어요. 그런데 1976년에 김수녀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당시에는 남매를 같이 입양 보내는 게 어려웠어요. 성호는 농가에, 유미는 도시의 가정에 보내지게 됐어요. 농가와 도시. 그래서 저희가 헤어진 거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성호를 입양한 분들이 김씨 성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김성호가 된 거죠. 유미를 입양한 분들은 최씨. 그래서 최유미가 됐고요. 김수녀님이 파일을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1994년에 성호가 찾아왔어요. 동생을 찾고 있다고. 1994년 저희가 처음 만난 해였어요.
그때 성호 오빠가 대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냥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를 찾아온 거였던 거예요. 성우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몇 년을 노력했어요. 입양 기록을 뒤져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알아내고 학교 졸업 앨범까지 찾아보면서 김수녀님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대학교를 알아냈고 그 근처에서 일을 구한 거예요. 그럼 저희의 만남은 운명이 아니라 계획된 거였던 건가요? 성우 오빠가 저를 일부러 찾아온 거였다고요? 하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까 당신은 어린 시절 기억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3살에 헤어져서 그런 거겠죠. 성우는 고민이 많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김수녀님이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내 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5살쯤 된 남자아이가 3살쯤 된 여자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자아이 얼굴이 어린 시절 성우 오빠 같았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저였어요. 분명히 저였어요. 이 사진 보고 기억나는 거 없어요? 김수녀님이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낯선 사진 같았어요. 성우가 말하기를 당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생으로 찾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남녀로서 끌렸다고. 그래서 더 고민이 됐대요. 김수녀님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성우 오빠는 저를 동생으로 알면서도 사랑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진실을 잊어버린 건가요? 김수녀님이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했거든요. 수녀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유미를 사랑하는데 이게 죄인가요? 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성호 오빠가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아이 말로는 당신이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진실을 알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더욱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아원에서 나와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김수녀님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였거든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머님이 언제부터 저희가 남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말씀을 안 하셨던 걸까요? 21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그 모든 게 연기였단 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딸로 생각해 주신 걸까요? 시댁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님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성호 오빠 장례 이후로 식음을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성호 오빠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차가 2잔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어머님의 손이 평소보다 많이 마르고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부르니까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으셨어요. 유미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쉬어 있으셨어요. 저는 어머님 앞에 앉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말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성우유서 봤지? 어머님이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그래, 다 사실이다. 너희들은 친남매야.
어머님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어머님의 대답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성호가 너를 데려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면서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방 안쪽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성호 방에 가봐.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걸 가져와. 저는 성호 오빠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어머님이 그리우시다고 하면 여기 와서 자곤 했거든요. 책상은 그대로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정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를 가져와서 어머님께 드렸더니 어머님이 천천히 열어보셨어요.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편지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1994년에 성우가 나한테 쓴 편지야. 너를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쓴 거. 편지를 펼쳐보니까 성우 오빠의 글씨였어요. 어머니, 유미를 만났습니다. 정말 예쁘게 컸어요. 하지만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유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동생으로 찾았는데 남자와 여자로 끌리게 됐어요. 이게 죄인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성우 오빠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리고 어머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뭐라고 답장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도 모르겠더라.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너도 그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 어머님이 또 다른 편지를 꺼내셨어요. 이건 너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쓴 거야.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유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유미는 저를 오빠로 기억하지 못하고 저는 유미를 동생이 아닌 여자로 사랑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유미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혈연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너희들이 어렸을 때 헤어졌고 서로 기억도 못하고 사랑하게 됐으니까. 어머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 저는 상자 안에 다른 편지들도 꺼내봤어요. 결혼 후에 쓴 편지들도 있었어요.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쓴 편지에는 어머니,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하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우리 때문에 서연이가 고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쓴 편지도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성우 오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숨기고 살 수가 없겠어요. 유미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서연이도 알아야 하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호가 왜 갑자기 진실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서연이 때문이야. 그 아이가 대학교에서 유전학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성호가 걱정하기 시작한 거야. 혹시 서연이가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채면 어떻게 하냐고. 서연이, 제 딸 서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가 사실은 삼촌과 이모였다고. 그럼 서연이는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님, 서연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도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살았어.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유미야.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은 것 같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가 기숙사에서 나와서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님과 제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어머님이 급히 편지들을 정리하시면서, 유미야, 일단 오늘은 말하지 말자. 서연이가 더 준비됐을 때, 라고 속삭이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아직 아빠를 잃은 슬픔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는데, 이런 충격까지 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또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어쩌면 성호 오빠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망설이는 엄마, 웬 편지들이 이렇게 많아?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편지들을 보더라고요. 어머님과 저는 급히 편지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가 기숙사에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오늘이 아빠 49제라서 집에 온 거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우리가 당황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쓴 편지구나. 서연이가 무심코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하필이면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미는 엄마 이름이잖아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서연아, 그건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서연이가 다른 편지도 펼쳐봤어요. 너희들은 친남매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설마 이거 엄마 아빠 얘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서연아, 앉아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싫어요. 설명 안 들을래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빠가 남매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연아, 진정하고 엄마 말 들어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저는 서연이 옆에 앉으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가짜 가족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맘매면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서연이가 계속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서연이가 책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대학교 과제물 같았어요. 저 이번 주에 유전학 과제 하느라고 우리 가족 유전자형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아빠 혈액형이랑 제 혈액형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서연이가 과제물을 펼쳐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는 가족 혈액형 분석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는 A형, 아빠는 B형, 저는 O형이잖아요. 그런데 A형과 B형 사이에서는 O형이 나올 확률이 25%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둘 다 AO, BO형일 때만. 제가 A형, 성우 오빠가 B형, 서연이가 O형. 정말 확률이 낮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조사해 봤더니 서연이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근친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유전적 특징에 대한 논문이에요. 저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무슨 증상? 어머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가끔 이상하게 뛰잖아요. 그리고 시력도 나쁘고 알레르기도 많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증상들이 근친혼 후손에게서 자주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연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거 가져왔어요. 서연이가 작은 키트를 꺼냈어요. DNA 검사 키트예요. 엄마랑 저랑 검사해 보려고 했는데, 서연아,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왜요? 엄마가 제 친엄마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잘못이에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랑만 해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제 이모라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서류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서연아, 엄마가 이미 검사 받았어. 서연이가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봤어요. 99.8% 친남매 확률이라고 적힌 걸 보는 순간 서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진짜였구나. 서연이가 주저앉았어요. 정말 엄마 아빠가 남매였구나. 그럼 저는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구나. 서연아,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낳은 거야. 근친혼이라는 걸 모르고 제가 서연이를 안으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피했어요. 모르고요? 정말 모르고셨어요? 서연이가 테이블 위의 편지들을 가리켰어요. 이 편지들 보면 아빠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낳으신 거예요? 왜?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서연이한테 다가가셨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막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도 아셨다고요. 모든 어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연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럼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서연아, 제발 진정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이제 다 알겠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는 이상한 아이였던 거네요. 엄마 아빠가 남매라서 태어난 비정상적인 아이.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서연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누가 이런 저를 받아줄까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또 이상하게 태어날까봐 어떻게 해요? 서연아, 가지 마. 제가 뒤따라갔지만 서연이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 당분간 기숙사에 있을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님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제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도 어머님을 붙잡고 함께 울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많은 걸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성호 오빠를 잃은 슬픔에 충격적인 진실에 이제 서연이까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했어요. 서연이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서연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겠다고.
서연이가 집을 나간 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기숙사 앞에서 기다렸지만 서연이는 저를 피했어요. 룸메이트에게 물어봐도 요즘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많이 상심하셨어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였나? 하시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속 성우, 오빠 방에 들어가서 우시곤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성우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처음 DNA 검사를 했던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유미님, 죄송하지만 병원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검사실 직원이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같은 시간에 검사 받으신 다른 분의 샘플과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확한 검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럼 저희가 남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면 재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혹시나 해서 바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이틀이 1년 같았어요. 어머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하시면서도 기대 반 걱정 반이셨어요. 이틀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전 결과는 완전히 저의 실수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서연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우편함에 든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편지 봉투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편지를 펼쳐보니까 서연이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가짜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상한 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다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인가요? 검사가 틀렸다는 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 18년간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그건 절대 가짜가 아니잖아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성숙한 아이였구나 싶어서요. 아빠가 왜 진실을 숨기고 살았는지도 이제는 이해가 돼요.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엄마도 갑자기 이런 진실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할머니도 원망하지 않고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주세요. 비밀도 없고 거짓말도 없는 진짜 가족으로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제 출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로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아, 엄마야. 편지 잘 받았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 엄마,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검사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 서연아. 우리는 남매가 아니었어. 병원에서 실수했던 거야. 엄마. 서연이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들렸어요. 집에 들어올 수 있겠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네, 엄마. 곧 갈게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집에 왔어요. 어머님도 함께 계셨고요. 서연이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꽉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저와 어머님이 얼마나 안도했는지. 엄마,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 아마 고아원 원장 수녀님을 만난 후부터였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는데 수녀님이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점점 확신하게 된 거지.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빠는 정말 고민이 많았단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 검사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된 거였구나.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도 저 때문이었죠. 그래. 내가 유전학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거든. 그럼 아빠는 잘못된 결과를 믿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네요. 서연이가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 그대로 살아요. 서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엄마고 할머니는 할머니고 저는 딸이에요. 혈연 관계가 좀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서연이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보다 더 현명하구나.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서연이가 어머님을 안아드렸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진짜 가족이요. 성우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남매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뜻이니까. 성우는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는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우리 딸이에요. 이제 저는 성우를 남편으로, 진짜 사랑했던 남편으로 기억해요. 21년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은 모두 진짜였으니까요. 잘못된 검사 결과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 고통받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제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어머님도 많이 안도하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성호가 하늘에서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에요. 때로는 오해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오해를 함께 풀어가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성우야, 이제는 편히 쉬어. 우리는 잘 살아갈게. 서연이도, 어머님도 저도, 우리 모두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게.
그리고 당신과의 21년이 모두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내 사랑하는 남편.